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대대적인 변신을 할 예정입니다. 신년사에 비춰진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목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네. 우리 선배가 또 딱 여러 기업의 신년사를 쫙 또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게 매년 하는 행사긴 한데 이 신년사라는 게 좀 중요한 게 우리도 그쵸. 이제 신년이 되면은 내년에 뭐 하겠다, 네. 뭐 체중 감량하겠다, 네. 뭐 아니면 운동한다, 뭐 아니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기업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나라가 또 그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제 구조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서 내놓는 메시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협력업체 분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뭐 임직원 가족들부터 해서 굉장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신년사를 유심히 보는 편인데요. 네네네. 네, 이번에 4대 그룹 모두 2022년에 굉장한 변화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변화의 의지는 매년 보이는 거 매년 아닙니까? 보였죠.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네. 우선 첫 번째는 총수들이 정말 젊어졌습니다. 네네네. 일단 SK그룹의 이제 최태원 회장이 네. 1960년생으로 이제 63세. 네. 제일 그러니까 예전에 음. 우리 4대 그룹 회장을 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제일 막내여가지고 네. 그룹 규모는 큰데 이렇게 좀 연령대가 좀 네. 젊으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헤드 테이블에 앉을 때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새 가장 이제 맏형이라고 해서 지금 네. 대한상의 회장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사실상 삼성그룹의 총수 역할을 하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67년생, 그러니까 53세. 최근에 그 청와대 방문했는데 이제 막 마스크 꼬인 네. 거, 최태원 회장 꼬인 거를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주는 게 화제가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정의선 회장, 현대차 회장이 이제 53세, 그리고 LG그룹의 구강모 회장이 45세.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이 회장 된 지가 좀 되지 않았냐? 근데 사실 회장 되면 첫 해에는 자기 뜻대로 뭐를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선대에서 해놓은 것들이 막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의지를 막 표현하지 못하는데 자기 색깔을 그렇죠. 하기가 좀 약간 아직은 그렇죠. 눈치가 보이죠. 근데 지금 다 이분들이 이제 드디어 구강모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이제 뭐 그분은 이제 정의선 회장은 이제 수석 부회장 시절부터를 사실상 봐야 되니까 이제 만 3년이 다 지났어요. 이제 할만하다. 그렇죠. 예. 이제는 정말 본인들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올해인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올해 그래서 이렇게 막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좀 유심히 제 눈에는 들어왔던 게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어지다 보니까 탈권위적, 수평적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년사에 많이 담아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형이 이제 아직 저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문 경영인이 대신 신년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실패를 용인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조직 문화였거든요. 사실 그 삼성은 우리가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고 1등 제일주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수라든가 이런 걸 용납하는 문화가 잘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권세진 기자가 입수한 그 이건희 회장 그걸 들어봐도 굉장히 조금 잘못한 걸로 엄청 혼내고 하던데. 엄청, 그러니까 정말 진짜 섬세하고 진짜 실패 이런 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막 다양한 시도를 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아이폰 때도 좀 그랬지만 누가 굉장히 잘하는 걸 계속 1등을 하자. 우리가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서 거기서 그 1등을 뛰어넘는 그 좀 일을 좀 해왔죠. 여태까지 이제 사업이 커온 과정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LG 같은 데서 먼저 개발한 거를 삼성이 뒤늦게 들어가서 이제 따라잡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문화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삼성에서 실패가 있더라도 수용을 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렇죠. 실패를 용인해주겠다. 용인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하라는 건데 지금 그 배경으로 뭐라 그랬냐면요. 선두 사업은 끊임없이 추격을 받고 있고 도약해야 하는 사람은
사업은 멈칫거리고 있다. 네. 따라서 2022년에 우린 바뀌어야 된다. 그게 그렇죠. 지금 굉장한 위기의식이죠. 사실 이 지난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 네. 그룹 수장들을 다 갈아치웠습니다. 네, 갈아쳐. 예,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면 사실 유임을 시키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은데도 전부 다 바꿨다. 왜냐면 바꿔도 이거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시스템이 우리가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 있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좀 젊은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인물 싫어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 배경과 저는 좀 맞닿아있다고 보이는데 삼성은 이번에도 신년사에서 경직된 프로세스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은 문화를 버려야 한다. 네.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받는 민첩한 문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네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1등이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뭔가 변신을 하겠다. 아니면 어쨌거나 실패도 한번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보이는데요. 지금 뭐 사실 이건희 회장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네. 이 반도체로 있는 또 다른 먹거리 사업을 만들어내라고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없죠. 뭐 그거를 지금 민첩하게 그렇죠. 창의성 있어야지만 그런 사업을 아마 발굴해낼 텐데. 예, 그러니까 뭐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도 있다, 삼성바이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아직 사실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경각심일 수도 있고 네. 또 그것을 우리가 못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 실패를 두려워해서 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고위 경제인을 한번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백신을 개발을 못했잖아요. 네.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블루오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그렇죠. 백신. 아마 대기업들이 좀 뛰어들어야지 더 좋겠다는데 이제 삼바가 이제 사실상 뛰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뭐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백신보다는 조금 치료제 쪽으로 좀 넘어간 분위기여서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에게 그 이메일을 전달했는데 보통 1월 2일 날 신년사 발표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12월 20일 날 직원들이 이제 휴가 간 직원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가 굳이 신년사를 꼭 1월에 할 필요 있겠냐? 12월 20일에 그냥 이메일로 배포를 했어요. 굉장히 젊은 마인드. 제일 젊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 제목도 어떻게 썼냐면 이메일 제목이 이제 그 LG그룹 회장 이름이 구광모 회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썼냐면은 최우성님 안녕하세요 구광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 이름을 부르면서 저 구광모라고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반향이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스팸 메일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분은 이제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도 회장이라는 호칭을 싫어하고요. 원래 회장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45이면 저보다 한 살 형인데 이게 뭐 사실 뭐 저한테도 뭐 회장 그러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네. 굉장히 이렇게 그런 분으로 돼 있어서 사실 제가 봐도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어떤 CEO들 정보 경영인들이 자기보다 뭐 진짜 띠동갑을 훨씬 넘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머리 조아림을 받는 게 뭐 그렇게 즐거울 만한 사람이 뭐 아무리 금수저라도 누가 있겠습니까? 그 LG 이쪽은 굉장히 좀 열린 분 같아요. 좀 리버럴한 성격이어서 예.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LG 그룹의 이제 가장 주력사로 이제 꼽히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엔솔 같은 경우는 아예 신년사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요즘 시대와 적합한. 네, 그다음에 조직 문화 혁신 방안이라는 거를 발표하는 걸로 대신했는데요. 우리도 안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굉장히 지금 우리도 이제 많이 MZ 세대 쪽으로 맞춰가는 그런 조직 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실 되게 좀 웃기기도 해요. 왜냐면 종무식하고 31일 날 하루 쉬었다 1월 2일 날 시무식 뚝하는 거 우리도 옛날에 많이 좀 해봤지만 그러니까 종무식 끝나고 이제 좀 다과 파티하고 하루 쉬었다가 하루 쉬었다가 맞아요. 그거 것 좀 같아요. 웃기긴 했죠.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안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못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LG 엔솔의 권영수 부회장은 고객한테 신뢰받는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임직원이다. 임직원이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내가 만드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 부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특이하죠. 네. 이제 현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 같은 기대됩니다. 경우는 이거 메타버스 요즘 그 있잖아요. 매일 타는 버스. 매일 타는 버스. 이제 거기에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자체 구축한 라이브 스테이션 무대를 통해서
그 전 세계 임직원들을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초대를 해서 자기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인사를 하고.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정의선 회장도 거기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자기 아바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뭐 정의선입니다. 이렇게 그런 굉장히 시도를 한 거죠. 네.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뭐 그 아바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네. 시대에 그 어떤 메타버스랑 가상 그렇죠.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다 이제 만나서 그냥, 인사도 네, 하고 하는 네. 거죠. 예. 근데 이거 자체로도 저는 굉장히, 왜냐하면 저희 이렇게 이제 자료 사진 같은 거 보면은요. 물론 창업주 세대들이 굉장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 때 그 시무식을 보면은 딱 항상 있는 게 단상에 올라가 회장이 있고 딱 서고 다 줄 서 있고 아니면 앉아 서 있고 앉아 있고 이제 그다음에 탁 일어나면은 네. 다 기립박수 치고 네. 이제 그런 것들 저도 자료 사진으로 많이 썼는데 이제 네. 그런 모습은 이제 기업에는 그렇네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거 이제 곧 최태원 회장도 얘기하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생각나서 그래요. 네. 그 소셜 미디어 활동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뭐 라면 뭐 끓여서 드시는 야식엔 라면이 최고야 뭐 이러고 그렇죠. 뭐 재벌도 치킨 먹나요? 그렇죠. 그랬더니 오케이 막 하고 그렇지. 예, 그렇죠.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변하는 거고 사실은 이런 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다소 젊은 저희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그쵸. 굳이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꼭 막 하이어러키가 심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권위주의적이어야 할 필요 있을까? 그러니까 탈권위적인 것과 버릇없는 것을 그건 굉장히 다르죠. 구분을 해야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탈권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예. 좀 더 이렇게 이게 그 회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기 위해 모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일을 잘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타인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네. 예의를 지키면서 근데 꼭 그 일을 잘하기 위한 과정이 막 엄숙하고 진지하고 막 그래야 될까? 근데 그 부분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프론티어 정신 되게 네. 인상적인데 이분은 아무래도 대한상의 회장을 하고 이제 경제단체 회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K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다 좀 더 이렇게 크게 넓게 보시니까 대한상의 회장을 1년 하다 보니까 기업이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닿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사회적 지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굉장히 회장을 오래 하셨죠. 회장직을 오래 수행하셨는데 이제 선친이 조금 이게 좀 많이 일찍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 아닐까 싶다. 사실 기업 다 1등 하고 싶죠, 누구나. 근데 이제 최 회장이 봤을 때는 뭔가 기업은 프론티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개척하는 거. 지금 아마 오늘 이번에 4대 그룹 회장들의 전부 다들 이제 일성을 보면은 뭔가 변화 그리고 도전 그런 것이 좀 읽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게 신년사를 그냥 쓱 읽을 때는 몰랐는데 또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고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